질문 받을 것들은 좀 선생님이 좀 미리 확인을 했어. 그것 때문에 그 473번이랑 좀 복소수 파트에서 모르는 게 좀 있더라고. 아직 오답이 안 돼 있는 거. 그래서 그것만 좀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좀 수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473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어느 점을 조금 어려워했는지는 알 것 같아. 일단은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림을 그려봐야지 이 사각형이 어떤 모양이 좀 인지하기 편할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림을 한번 막 세세하게 안 그려도 돼. 일단 우리는 n이라는 친구가 자연수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요 fx라는 친구가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고 n제곱이라고 하는 n제곱이라고 어떠한 요소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지. 맞아? 이때 y좌표 n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gx 2n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얘랑 만나는 게 점이 두 개 있다고 했으니까 대충 이 밑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고 위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사실 웬만하면은 1이라는 친구는 안녕해줘 1이라는 친구는 n제곱보다 밑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다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기왕이면 이쪽으로 갈까? 선생님이 그 시선상에 있으면 편해가지고 이거 지금 바이브 공통수다 2권 85쪽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요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랬을 때 우리 여기에 있는 한 점을 A라고 여기에 있는 한 점을 B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C,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해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였던 거야 사실. 이 친구의 넓이가 궁금하구나. 근데 이 친구의 넓이는 보니까 어때? 90도 90도니까 요거 마주보고 있는 두 개가 평행하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CD 사이의 길이, 즉 선생님이 얘기하는 알파랑 베타 사이의 차를 알아야 되고, 그치? 그리고 알파를 대입했을 때 y값, 베타를 대입했을 때 y값,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우린 요거까지 판단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겠어? fx라는 친구랑 gx가 동일하다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fx-gx의 상태, 즉 얘를 좌변항으로 이항시킨 걸 그대로 써줄게.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0이라고 했을 때 그치? 이거 2권. 그래? 이거 그러면 빨리 하고서 일단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갈 거니까 여기 앞에 거 보고 해줘. 알겠지? 어차피 영상도 있을 거니까 요거 n제곱 마이너스 우리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까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어때? 인수분해 확실히 가능한 모양이 됐지?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결과물로 얻을 수 있었던 건 x라는 친구가 n 플러스 1 또는 n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 얘네가 각각 뭐야? 둘 중에 더 큰 거를 베타, 둘 중에 더 작은 거를 알파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자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어때? 우리 여기 베타랑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에 x좌표, 여기에 x좌표 각각 베타랑 알파였으니까 두 개의 차를 우리가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높이가 2인 친구였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알아야 돼? y좌표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입 한번 해보는 거야. 알파부터 n-1을 대입을 한 건데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거든? 상관은 없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기왕이면은 여기 밑에다가 좀 대입을 하는 편인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 n-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요거 a의 여기에 높이가 된 거야. 맞지? 그리고 어때?
내가 베타를 넣은 거 n 플러스 1을 넣은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요 친구의 높이가 된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자.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이 두 변의 길이를 더해주고 거기에다 2를 곱해준 다음에 2분의 1을 나눠줘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어차피 2랑 높이랑 2분의 1이 소화될 거니까 우린 결국 이 두 개의 합이었던 거야. 요 두 개의 합이 넓이였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네 두 개 합이 넓이가 된 거지. 그래서 마무리 해보니까 우리는 4n제곱 플러스 2라는 친구가 넓이구나. 근데 얘가 몇이었으면 좋겠대? 66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2를 넘겨보니까 얘가 64가 될 거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n제곱이 16이다. 이때 자연수,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은 4였구나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민경 선생 잠깐 나와볼래?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복소수 부분에서 좀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소수 파트로 좀 넘어가서 보니까 체크해놨어요. 선생님이 미리. 페이지 51쪽으로 한번 가보자. 페이지 51쪽에 조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페이지 51쪽에 우리 27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조금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체킹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랑 그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Z의 켤레를 곱했더니만 0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Z 가장 간단한 복소수 a 플러스 bi를 상정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켤레근이니까 a 마이너스 bi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걸 전개하면 우리 어떤 결과가 나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됐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선생님의 a랑 b를 전부 다 실수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다 넣어 놓은 거야.
맞지? 그랬을 때 우리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일 건데 그걸 두 개를 더했더니만 0이 된대. 당연히 우리 얘는 A랑 B가 모두 0일 때만 가능하니까 Z는 0이겠구나. 기억은 옳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봐보자. Z하고 Z분의 1하고 Z 켤레분의 1을 더했을 때는 순허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 좀 통분을 미리 하고 시작을 해보니까요. 얘가 어떤 모양이 되지? Z 곱하기 Z의 켤레다 라고 얘기가 됐어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 어때? Z 더하기 Z의 켤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넣어보면은 분모는 솔직히 몰라. 근데 적어도 실수라는 건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꼴일 거니까. 심지어 Z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0인 상황도 소거된 상태야.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이제 분자를 보니까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더해줘. 뭐가 나오지? 2A라고 나와. 2A라고. 맞아? 어때? 우리가 순허수라고 하기에는 이 A라는 부분은 어땠었어? 누가 봐도 실수인 부분이니까 순허수라는 말은 틀렸어. 여기까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주어져 있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만약 Z의 켤레가 순허수래. 맞아? 우리 원래 거를 A 플러스 BI라고 했는데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A 마이너스 BI가 순허수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A라는 친구가 0이었구나. 맞지? 얘가 Z 켤레였어. 그러므로 우린 Z를 뭐라고 할 수 있어? BI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맞아? 그때 얘네가 뭘 물어봐? Z분의 1. 그러므로 내가 BI분의 1이라는 친구를 볼 건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도 할 수 있지? 마이너스 B분의 I라고도 우리가 유리화 해줄 수도 있으니까 순허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네. 이것은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맞지? 자, 아마도 마지막 리을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리을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Z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허수면 Z는 마이너스 Z 켤레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 자, 순허수라고 안 했어. 그냥 허수야. 우리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친구 또한 허수입니다. 이때 조건은 뭐야? B가 0이 아니라는 거야. 허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지?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보자. Z는 뭐예요? A 플러스 BI고요. Z의 켤레는 A 마이너스 BI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맞아요? 요거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A 플러스 BI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다. 얘가 같으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A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되는 거지. 맞아? 어때? A가 0이어야지 얘가 성립하는 거야. 맞아? 근데 A가 꼭 0이어야지 얘가 허수인 건가, Z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맞아? A가 0인 것 또한 허수지만 A가 0이 아니어도 허수야. 이해됐지? 허수면 얘가 다 성립한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억과 디귿만이 옳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좋아. 그 옆에 있는 문제 한번 가보자. 274번 문제. 얘도 좀 빠르게 지퍼만 보고 넘어갈게요. 얘도 우리가 성질만 이해하면 돼. 성질만. 자,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Z는 마이너스 Z 켤레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 Z는 마이너스 Z 켤레가.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동일하지. A 플러스 BI라는 친구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I라는 거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A가 0이라고. 맞아? 즉 실수 부분이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 문장 자체가. 이게 되게 중요해. 이 문장 자체가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어때? 요거 그냥 전개해서 실수 부분끼리 묶어주고 허수 부분끼리 묶어주고 실수가 0이다. 허수는 0이 아니다. 라고 해줘야겠지. 왜 허수는 0이 아니야? 0이 아닌 복소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는 계산만 마무리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얘도 우리 성질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뭐 요걸 그냥 그대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뭐라고 주어져 있는지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두 개의 복소수 Z랑 오메가에 대해서 Z랑 오메가의 켤레를 더했을 때 0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그냥 상정 한번 해봐. 뭐라고 상정할 거냐? 나 Z라는 친구를 A 플러스 BI라고 할래.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오메가의 켤레를 더했더니만 0이 되는 걸 보니까 오메가의 켤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였을 거야. 맞아?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린 그대로 오메가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아, 마이너스 A 플러스 BI겠구나. 이해됐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 Z랑 Z 켤레에 대해서 모양새가 얼추 나와. 얼추. 맞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이제 스타트해서 기억부터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자. 자, Z 켤레, 그 다음에 오메가. 그냥 한번 그대로 적으면 돼. 오메가는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Z의 켤레는 뭐야? A 마이너스 BI. 여기까지 맞지? 이해됐지? 자, 이때 우리 생각해보자. 뭐라고 할까? 우리 뭐 얘 마이너스 1로 묶어볼까? 요거 마이너스 1로 아니면 얘 밑에 거 마이너스 1로 묶어볼까?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분의 A 마이너스 BI니까 A랑 B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약분돼서 얘가 몇이 돼? 마이너스 1이 돼. 맞아? 근데 여기서 오메가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랑 B가 각각 0이 아닐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0이 아닌 두 개끼리 약분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능할 거고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 기억은 실수구나. 이해됐지? 다음 니은 볼까? 자, 니은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써줘. I, 허수랑 뭐야? Z랑 오메가를 더해줘. Z랑 오메가를 더해줘. 실수 부분이 음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라지고 허수 부분만 남을 거야. 그래서 얘가 2BI라고 나올 거고 어때? 2BI하고 I 곱하면 얘 뭘로 나와? 마이너스 2B. 우리 B는 이미 실수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실수겠지. 니은도 실수야. 맞아? 다음 디귿 볼까? 자, Z 켤레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 A-BI라고 적어줄게. 그 다음에 오메가 그대로 적으면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I라고 적어줄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때? 우리 얘 마이너스로 밖에 빼보면은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맞아? 어때? A-BI의 제곱이네. 맞아? 자, 생각해봐. 우리 제곱은 항상 실수야? 그건 아니지. 맞아? 왜? A가 만약 얘가 실수이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됐어. 뭐였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둘 중에 적어도 0이 하나는 있었어야 됐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항상이란 조건은 틀린 전제였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마무리. 리을 한번 가보자. 리을. 자, 오메가 Z 켤레. 맞아? 근데 딱 생각을 해봐. 우리 이미 Z 곱하기 Z 켤레는 이미 뭐야? 실수야. 이미 실수야.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돼? 우리 오메가 곱하기 Z만 신경 쓰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오메가랑 또 Z만 곱해볼게. Z가 뭐라고 되어 있어? 우리 A 플러스 BI고 오메가는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I. 맞아? 어때?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 합차 공식에 의거하니까 얘가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이거 전개 한번 해봐. 알겠지? 그러면 어때? 음에 실수가 나오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각각 실수로 나오는구나. 이해됐어? 요렇게 마무리 해달라는 거죠. 좋아요. 다음 우리 278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두 개의 복소수 Z1과 Z2라는 친구에 대해서 Z1과 Z2를 뺐더니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가 나왔다고 하고요. Z1의 켤레랑 Z2의 켤레를 곱했더니만 2 플러스 2i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3z1 플러스 1 곱하기 3z2 마이너스 1입니다. 맞아요? 자, 1번.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전개해야 돼. 전개해야 돼. 자, 어때? 이거 그냥 쭉 전개하니까 9 곱하기 z1, z2가 있어. 맞지? 그리고 어때? 3z2 마이너스 3z2가 있어. 마이너스 3z1이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은 z1 마이너스 z2가 나올 거야. 맞지? 그리고 어때? 맨 뒤에 마이너스 1까지. 우리 얘가 궁금했었어. 이해됐지? 근데 어때? z1 곱하기 z2는 z1 곱하기 z2의 켤레잖아. 맞아? 즉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2 플러스 2i를 켤레해 준 거. 얘는 2 마이너스 2i였구나. 그 다음에 어때? z1 마이너스 z2는 요 마일 마이너스 3i의 켤레니까 마일 플러스 3i구나.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까지. 이해됐지? 요거는 직접 마무리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80번.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보고. 자, 두 개의 복소수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알파랑 베타의 켤레를 뺐더니 마이너스 6i가 나왔고 알파랑 베타의 켤레를 곱했더니 4가 나왔대. 맞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알파의 켤레 분의 1 빼기 베타 분의 1이잖아. 맞아? 이거 전개만 한번 해봐. 통분해가지고. 통분하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알파 켤레 곱하기 베타. 그리고 어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켤레야. 맞아? 근데 어때? 알파 켤레 곱하기 베타는 어때? 알파 곱하기 베타 켤레한테 전체 켤레를 씌운 거잖아. 맞아? 요거 분자에 있는 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켤레는 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켤레한테 전체 켤레 씌우고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성질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마도 다시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여기는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좀 요렇게까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292번. 여기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은 이제부터 조금 더 반복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문제를 보니까 기억. ZM은 이 아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존재한대. 맞아? 그리고 니은도 읽어보니까 Z100, Z100이 어때? 엄청 큰 숫자야. 얘는 반복되는 꼴로 나타날 거니까 규칙성이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해봐야겠어. 라는 포인트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1번 규칙성부터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규칙성. 자, Z한테 1부터 한번 M한테 1부터 넣어보자. 그래서 Z1을 보니까 어때? 우리 i분의 1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미안해.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얘를 우리 i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우리 i분의 2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i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이해됐지? 다음 Z2. 자, i를 제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그 다음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럼 어때? 마일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1, 2가 된다고.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다음 Z3. 자, i를 3승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지. 여기 1 더하기 1.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 0이구나. 그치? 고마워요. 계산 실수했어. 자,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Z3가 3승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i분의 1, 얘 3승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 3승하면 그냥 i분의 1이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i분의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i분의 2가 되니까
맞지? 얘는 마이너스 i분의 2가 되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뭐 어떤 형태가 되겠어? 2i가 될 거야. 2i가. 맞아? 자, 다음 Z4. 4 넣으니까 어때? 4. 어때? 1 마이너스 1이니까 또 0이 되겠지. 맞아? 근데 이 다음 것부터 어때? 어차피 i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i가 4개 단위로 도는 친구니까 아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뱅글뱅글 돌겠구나 라고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아 얘네들은 4개 단위로 순환하는 친구구나. 알겠습니까? 이거 순환한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순환하는 친구구나. 자 그럼 우리 일단 기억부터 봐보자. ZM이 2i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존재하는 걸로 보여. 어때? 3, 7, 11 이런 것처럼 3에 대해서 제대로 하면 4의 배수에다가 1을 뺀 친구들. 맞아? 4의 배수한테 1을 뺀 얘들이 다 2i가 나오니까 우리 기억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봐. Z100이랑 Z102야. 얘는 어때? 규칙성에 의거하는 친구는 아닌데 우리 짝수가 들어가는 친구들은 다 뭐가 나왔어? 0이 나왔으니까 우리 얘는 0과 0이라고 해서 니은도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맞아? 따라왔지? 다음 디귿 한번 봐보자. 디귿. 디귿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임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편례랑 원래 친구를 같이 곱했더니만 항상 양의 실수가 나온대.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딱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Z1 딱 보니까 무슨 어수야? 순어수지. Z3 순어수지. 우리 순어수 편례끼리 곱하면 뭐가 나와? 양의 실수가 나와. 맞아? 요거까지는 인정이야. 근데 어때? 0과 0에 우리 순어수 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0과 0에 켤레 곱하면 0이지. 우리 0을 양수라고 할 수 있나? 아니지. 음이 아닌 정수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 맞아? 그래서 항상 양의 실수라는 말이 틀린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이 옳다라고 해주자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 다음 293번으로 가자. 자, 293번. 선생님이 요거 z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은 한 번쯤은 뭐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지? 제곱을 한 번쯤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쵸? 그래서 1번 제곱 한 번만 해주자. 우리 z제곱 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 분모가 2가 되고 분자가 2i가 돼서 우린 얘를 z제곱을 i라고 할 수 있어. 이제부터. 여기까지 맞아? 이해됐어? 결국에는 우리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얘는 우리가 2개 단위로 도는구나. 맞아? 근데 딱 보니까 어때? 나는 z제곱이 i라고 해서 i라고 하는 친구의 움직이는 모양새는 아는데 나머지 애들은 모르잖아. 맞아? 그래서 선생님 어차피 얘는 양수랑 음수로 쪼개져 있지. 맞아? 양수랑 음수로 쪼개져 있으니까 얘를 두 번째 양수끼리 모으고 음수끼리 모을 거야. 오케이? 자, 양수끼리 모아봐. 뭐야? z제곱 더하기 z4승 더하기 z6승 더하기 z8승 더하기 z10승이야. 맞아?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음수끼리, 그러니까 뺄셈끼리 모아봐. 이번엔 뭐야? z3 더하기 z5 더하기 z7 더하기 z9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봐보자. 우리 z제곱이 뭐였어? i였지. 맞아? 얘는 어때? 그거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이지. 얘는 뭐야? 그거의 3승이니까 i의 3승. 얘는 i의 4승이야. 맞아? 어때? 이거 4개 모였어. 선생님 4개 모이면 뭐라고 했지? 0이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선생님이 요거 앞에서부터 묶었어? 보통? 아니지. 뒤에 있는 4개 엮여서 0으로 날려버리라고 했어. 맞아? 그럼 덧셈에서는 뭐만 남은 거야? z제곱만 남은 거야. 맞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얘 봐봐. 얘가 좀 헷갈릴 거야. 얘 처음 봤을 때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근데 요거 한 번만 생각해보자. 우리 얘 z 묶어낼 수 있지. 맞아? 얘 z로 묶어내니까 뭐가 돼? 제곱
4승, 6승, 8승. 규칙성 8개 모였다. 0돼서 사라져. 맞아? 그러면 결국에 뭐만 남은 거야? z제곱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 z제곱을 i라고 했었지. 정답은 뭐다? 4번이었구나. 이해됐을까? 이 문제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만 쳐줘요. 덧셈끼리 모으는 거, 뺄셈끼리 모을 수 있다는 거. 어떤 거 두 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좀 더 알기 쉬운, 보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계산법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권에 대해서 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1권으로 넘어가서 좀 더 볼 건데요. 자, 1권에 우리 페이지 130쪽으로 가자. 아, 맞다. 효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나갔던 게 2권의 B단계 파트를 다 나갔어. 일부러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까지 2권의 B단계 파트를 다 나갔거든요. 그거 꼭 영상 봐줘야 돼. 알겠지? 약간 고난도 문제에 대한 풀이법들이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약간 뭐 단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결국에 차이점은 없어.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좌변항과 우변항을 같게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주는 방법이었지. 맞아? 야, 얘네들이 조금 더 다분화된 것뿐이야. 다원화된 것뿐이야. 원래라면 우리 2차 방정식까지만 얘기를 했었으면은 이제 3차 이상의 친구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정확한 값들을 잡아갈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712번부터 보면서 우리 3차 방정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우리 이런 것들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지? 조립제법. 맞아? 또 하나는 그냥 피지컬로 해결하는 게 있어. 피지컬. 두 개 다 보여줄게. 조립제법 먼저 가보자. 자, 3차 방정식이니까 1, 마일, 마사, 4 써봐. 어때? 다 더하니까 0이 되는 친구들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1, 1, 0, 0, 마사, 0까지. 맞아요? 이래가지고 얘를 정리해보면은 1 넣었을 때 0이 되고 뒤에 있는 얘들이 이 모양이구나. 맞아? 그래서 얘 마무리해보면은 x-1,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세 개의 근을 각각 1과 2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큰 거 2,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2 두 개를 빼줘서 4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조립제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거 다음은 선생님이 말했잖아. 피지컬인데 약간 피지컬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립제법이 안 되는 문제들도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두 개랑 뒤에 있는 두 개로 쪼개서 보는 능력인 거야. 아니면은 뭔가 비슷한 얘들로 묶어서 보는 능력. 얘네 두 개를 보니까 x제곱으로 묶었을 때 얘도 마사로 묶었을 때 동일한 게 나오는 게 보이지? 그래서 한번 묶어보는 겁니다. x제곱으로 묶어보니까 동일하게 x-1 뒤에 거는 마사로 묶어보니까 x-1이 동일하게 나왔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x-1로 전체를 묶어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의 형태가 되는 거고 얘를 전개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우리는 이 부분을 결국에 만족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아이고. 태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네요. 살짝 독감 기운이 있다고 하네. 걱정이 좀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좋아요. 다음은 그러면 우리 716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방정식 x-2, x-3, x 플러스 1 플러스 2는 x.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방금 전에 조립제법을 쓰려고 했었잖아. 제일 첫 번째 문제에서.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친구한테 조립제법을 진행을 했으면은 얘를 다 전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맞아?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모양 역시 비슷해지는 얘가 있나? 해서 2를 넘겨보니까 어때? x-x-2 동등한 게 하나 생겨. 맞아? 아, 그럼 나 이 동등함에 조금 접근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따라왔지? 그래서 넘겨서 써봐. 어떻게 되는 거야? x-2, x-3,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x-2랑 동일하대. 맞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앞에 한 번만 봐줘요. 요거 키포인트라서 그래. 이게 키야. 이 상태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x-1을 넘겨서 묶어줘. 어때? 묶어주면 식이 하나가 나오지. 맞아? 그 식이 하나 나와. 그거 하나 보여줄 거야. 넘겨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이해하면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까지. 오케이? 자, 첫 번째 방법 x-2부터 넘겨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이 친구들을 x-2로 묶게 되니까 x-3,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준 게 0이 된 거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어떤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대. 무슨 말이겠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이 뒤에 묶여있는 친구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맞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여긴 너무 쉽잖아. x가 2잖아. 맞지? 얘는 x가 2니까 얘만 얘기를 해보면은 얘 전개하긴 해야 돼.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4를 해준 게 뭐래? 0이래. 맞아? 우린 이거의 근이 궁금한데 일단 2 넣었을 때 0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인지하고 있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 얘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 나 얘 근은 모르겠어. 맞아? 근데 요거의 두 근은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얘를 감마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우리 감마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맞아? 감마가 2니까 감마의 3승은 너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맞아? 그럼 어때? 여기서 확인해야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 가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에요? 2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이에요? 마4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알파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 그러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요. 맞아요? 요거는 이제 근의 공식을 외웠어. 3승인데. 여기까지 맞지? 요거는 외워줘야 된다고 했잖아. 계속 나올 거야, 계속.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아? 요거는 어때? 값 넣어보면 마무리할 수 있겠지. 맞아? 여기 이 원리 요소까지 이해를 했을 때 한번 봐보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전개 안 하고도 할 수 있어. 이거 모기가 아직도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이번 여기 이해됐지? 이 방법까지는. 그치? 답까지는 내가 안 알려줬지만 자, 일단 이 방법의 전제는 뭐냐면 얘네 두 개, 좌변항과 우변항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요소가 0이 되는 거를 하나 얘기했던 거야. 맞지? 그 다음 요소가 뭐냐면은 어차피 얘네 두 개는 내가 어떤 값을 넣어도 같아져. 맞아? 그럼 우리 얘 x-2 뒤에 사실 뭐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돼?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그냥 1이면 되는구나 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 얘가 1이 아니라 2였어. 2가 곱해져 있었어. 사실 얘가 2x에 얘가 4였던 거야.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네모가 2랑 같아지는 형태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 풀 거 놓여있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좋아. 요렇게 해서 이 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답은 한번 직접 구해봐. 알겠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 x 마이너스 2에 곱해서 있는 게 2예요? 아니 이건 가정. 원래는 1인데 선생님이 가정한 거야. 만약 이렇게 다른 경우로 나와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다. 그냥 이건 마지막 거는 가정이고 실제 풀이는 요 위에 있는 파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가정한 거야. 3으로 가정해도 돼. 4로 가정해도 되고. 이건 그냥 너네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이 x-2로 이렇게 안 나오고 3 곱하기 x-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 해버리란 뜻으로 그냥 부연 설명만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좋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717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4차 방정식의 4개의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알파, 가장 큰 거를 베타라고 할 때 2개의 차가 궁금하대. 맞아? 자, 4차 방정식은 선생님이 보기엔 크게 3가지의 풀이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조립제법. 어쩔 수 없어. 조립제법이라는 친구는 웬만하면 거의 다 적용이 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풀이법 중에 하나야.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좀 보기 싫은 친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통인 차수가 존재해가지고 공통인 얘들끼리 묶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상하게 좌우로 대칭인 얘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풀이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1, 마오, 5, 마육 규칙적인 게 없어. 공통적인 게 찾아지질 않아. 맞아?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줘? 조립제법이 제일 좋아요. 1, 마오, 5, 마이너스 6까지. 맞아? 그래서 얘 한번 다 더해보는 거야. 일단 웬만하면. 다 더해보니까 어때요? 0이 되네. 맞아? 그러면 뭐 해주면 돼? 1 한번 넣어주면 돼. 오케이? 1 넣으니까 어때? 1, 마사, 1, 6, 0. 맞아? 그리고 여기 한번 여기 또 앞에 봐봐. 여기 어때? 얘랑 얘를 더했을 때 2지. 얘랑 얘를 더했을 때도 2지.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1, 마이너스 5, 플러스 5, 6, 마이너스 6, 0.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마무리 해주자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뭐 이 다음 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우리 두 번째 거에서 마일 넣었을 때 0이 됐었잖아. 맞아? 여기 앞에 한 번만 봐줘요. 요것도 확인해봐.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마일 되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됐을 때 마일 되는지 1, 5, 마6 하면 몇이야? 0이지. 맞아? 그리고 마오랑 5를 더했을 때도 0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퐁당퐁당으로 더했을 때 0이 되면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보자. 이거 인수분해 마무리 해보면은 얘를 우리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다? x-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러므로 x라는 친구가 1, 마일, 2, 3이었구나. 가장 큰 거 3.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두 개를 빼주면 4가 되는구나 라고 해주자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그리고 조립제법 할 때 좀 팁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약수들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을 거니까 웬만하면은 이 약수에 신경 쓰라고 했었지. 맞아? 그것만 나중에 대신 분수, 유리수의 형태일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돼. 유리수의 형태일 땐 좀 애매해. 유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저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720번 문제 한번 가보자. 이제부터는 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생겨.
그럼 오히려 얘네들이 쉬워져요. 대신 작업 과정이 2배가 돼요. 뭐냐면 2차 방정식을 먼저 바꿔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고 거기에다가 원래 있던 일 다시 넣어주고 한 번 더 인수분해하고 이런 느낌으로 바뀌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 자, 1번 보니까 어때? x제곱 플러스 x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a라고 치환할 거야. 왜? t라고 치환할 거야. 왜? 반복되고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얘 치환해서 쓰니까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0이다. 그러므로 우린 얘를 t-2, t-6이지. 6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어때? 원래 있던 t한테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해 주니까 이렇게 바뀌어. 맞아? 그래서 요것도 우리 마무리 해주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즉 x가 마이 1, 마 3 이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음의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랑 마 3을 더해준 마이너스 5, 4번이었구나 라고 해주자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부분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뭐 일단 여기 724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언급만 할게. 자, 우리 요거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상수항이 같은 얘들끼리, 그러니까 내가 뭐 상수항끼리 더했을 때 같은 얘들끼리 먼저 묶어주기로 했지. 맞아? 그래서 x하고 x 플러스 5,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3을 따로따로 곱해주고 보니까 1차항까지 똑같아. 그럼 그걸 치환해서 전개하기로 했었어. 맞지? 이거는 지난번에도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형 4번 72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의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라고 한데 제대로 이거 델타긴 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데 이때 뭐 요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 뭐 해줘야겠어? x제곱을 2가지 방법이야. 요거 별표. 얘가 2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얘네가 바로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하나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 있어.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얘랑 얘 4차랑 상수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완전제곱식을 진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이건 좀 알고 있자. 자, 일단 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x제곱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t로 치환해서 시작할 거야. t로 치환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16은 0이더라. 그러므로 얘를 우리 t-1, t-16은 0이더라 라고 한 번 더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때? 원래 t가 x제곱이었으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6이었구나. 얘 우리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우리 얘의 최종적인 근을 마일과 1과 4와 마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얘네한테 각각 절대값 씌워준 친구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얘를 아마도 10이라고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준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잊으면 안 돼요. 자, 다음 우리 729번으로 가보자. 729번. 얘가 방금 선생님이 말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야. 얘 딱 우리가 봤을 때 딱 보니까 어때? 내가 얘를 t로 치환을 해도 이 16에 의해서 7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아? 그 경우에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이 16이라는 친구를 토대로 완전 제곱식을 해줘야 돼. 요 가운데 있는 7x가 아니야. 16을 토대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 진행을 해보는 거지. 내가
x제곱 플러스 4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 x 4승하고 16이 나오고 8x제곱이 나와. 근데 얘가 7x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우리 x제곱을 빼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그랬더니 어때? 우리 제곱 빼기 제곱의 합차 공식의 형태가 됐어. 맞아? 그래서 얘를 우리 합차 공식 진행해보니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라는 친구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친구로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 맞지? 이해됐지? 이때 우리 뭐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이 앞에 있는 친구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할 거고 뒤에 있는 친구의 두 근을 감마랑 델타라고 가정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때? 이 알파랑 베타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1. 곱은 몇이야? 4네.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리고 또 어때? 감마하고 델타의 합이 1. 곱은 4. 얘도 우리가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쉬워진다고. 이해됐습니까? 이 4차 방정식의 이 두 가지의 형태. 어떤 형태? 4승하고, 즉 4차 항하고 2차 항하고 상수항만 남아있을 때의 두 가지 형태 꼭 기억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우리 731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달라. 딱 봤을 때 조립제법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조립제법 쓰기 너무 어려워. 근데 한번 읽어만 보자. 어때? 1, 7, 8, 7, 1. 완전 동일한 형태가 이 x제곱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펼쳐져 있어. 맞아? 이런 경우에 풀이법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살짝 암기 요소가 있어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해. 어떤 풀이법이 존재하냐? 양 가운데 있는 친구로 전체를 묶어주는 거예요. x제곱으로. 오케이? 이거 묶어주니까 얘가 어떻게 나와?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8 더하기 x분의 7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나와 얘가. 맞아?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친구만 먼저 볼 거거든요. 오케이? 요거 노란색으로 밑줄 친 것만 먼저 볼 거예요. 자, 얘랑 끝에 있는 두 개 먼저 가져오자. 우리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우리 얘 뭐라고 치환할 수 있어? 얘 이거 아니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2 빼준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우리 7x 더하기 x분의 7. 우리 얘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7로 묶어주면은 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8은 그냥 8이야.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식을 통째로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 이 식 그대로 더해주면 되잖아. 노란색에다 대입해가지고 그대로 써주면 얘가 이렇게 나와.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7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8이랑 마이너스 2 더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나온다고.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지? 이때 우리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반복되는 친구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t라고 치환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니까 어떻게 돼? 일단 얘 0 빼트리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를 빼트렸어. 자, 보니까 얘 마지막 해주면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6은 0이구나. 그러므로 x제곱 곱하기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t 플러스 6은 0이구나. 여기까지 맞아? 이제 t가 원래 뭐였어? x 더하기 x분의 1이었고 여기 앞에 x제곱을 하나하나 넣어줄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얘 넣어주면 우리 얘 최종적으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와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친구로 최종적인 인수분해가 완성이 될 겁니다. 맞아? x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넣어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요거 선생님이 중간에 계산은 좀 생략한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근데 요거의 실근을 모두 구해달라고 했어. 여기서 슬프지만 우리 뭐 해달라는 거야?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인수분해. 그래서 근해 공식 써달라는 거야. 맞지? 근데 얘 봐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뒷판별식했을 때 0보다 작거든? 실근 존재해? 안 하겠지. 자, 여 뒤에 있는 친구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뒷판별식했을 때 어때? 0보다 크지? 아, 얘만 근해 공식 써주면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마무리입니다. 근해 공식 x는 뭐라고 해주면 돼? 2분의 마이너스 6 풀마 루트 36 마이너스 4니까 32 맞아요? 그치? 이때 32는 2의 5승이니까 우리 얘 최종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6 풀마 4 루트 2 라고 마무리해주고 양변에 2까지 나눠주면은 우린 정답을 뭐라고 할 수 있다? x는 마이너스 3 풀마 2루트 2였구나. 이렇게 마무리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지? 자, 여기 부분은 연습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연습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페이지 하나만 넘겨볼게요. 아, 여기서 하나만 또 언급하고 넘어가자. 자, 여기서 우리가 치환을 뭘로 했어?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했지. 맞아? 효주 앞에 한 번만 봐줘. 선생님이 요거 우리 x 더하기 x분의 1로 치환을 했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얘네가 완전한 대칭의 형태여서 그랬던 거야. 맞아? 근데 가끔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요거 하나만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 맞아? 예를 들어 있을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우리가 얘 7로 묶었을 때 얘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 얘도 어차피 우리 얘로 치환해야 돼. 얘로 치환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x분의 1로 묶어주면 여기다 뭐 해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 2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이 형태 문제 꼭 나온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아무튼 유형 6번 가보겠습니다. 유형 6번에 우리 735번 가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존재하는데요. 한 근이 2라고 주어져 있어요. 한 근이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요거 어떻게 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2를 한번 대입해 주지 않았나? 맞아. 2를 대입하는 방법과 2를 통해서 바로 식을 만들어주는 두 개의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은 그 전에 2를 대입하는 방법을 써볼게. 얘는 좀 문제가 쉬운 편이라서. 알겠지? 자, 한 근이 2라고 했어. x는 2를 대입을 해주니까 얘가 어떻게 돼? 8 마이너스 4k 2k 더하기 10 마이너스 12가 0이 나와. 그럼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0이다. 그러므로 k가 몇인 거야?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우리 k가 3인 거 알았어. 그럼 뭐 해줘? 3 대입해줘.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가 0이구나. 맞아요? 자, 얘도 우리 조립제법 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선생님한테는 보여. 이게 보여. 어때? 얘 x제곱으로 묶으니까 x마 3이 나오지? 맞아? 얘 어때? 4로 묶으니까 x마 3이 나오지? 맞아? x마 3으로 묶어줄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응? 뭔가 잘못했나? 미안해. 내 이거 갑자기 내 8을 4로 봤다. 미안해요. 8을 4로 봤어요. 이거 한번 지우자. 얘는 어쩔 수 없네. 조립제법 써야겠다. 자, 1 마3 8 마이너스 12. 근데 우리 얘 제대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우리 이미 2 넣었을 때 끝나는 거 알고 있잖아. 1 2 마1 마2 6 12 0. 맞아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써보니까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0이 돼요. 맞아?
자, 우리 이거 두근 알 필요 없어요. 두근의 합 몇이야? 1이야. 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거해서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1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K가 3이구나. 그래서 우린 얘를 최종적으로 4다.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얘가 그대로 따라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737번 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어때? 얘 안 풀어줄 거야. 얘 딱 봤을 때 우리가 대입하는 전제가 뭔지 알려줄게. 앞에 한 번만 봐줘. 얘 대입하는 거는 어때? 변수가 A밖에 없어. 우린 얘를 선생님 미정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정계수라고 할 수 있는 정해지지 않은 숫자가 A밖에 없어. 맞아? 즉 내가 마이너스 2를 넣자마자 A가 결정되는 경우야. 그치? 방금 전 문제에서 내가 2를 넣자마자 미정계수가 K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정되는 경우였어. 맞아?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대입만 해주면 끝난다고. 맞아요? 근데 이 다음 문제에 있는 우리 738번 문제 봐봐. 얘는 어때? A랑 B라고 미정계수가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근이 말과 이라고 두 가지 형태를 준 거야. 여기까지 맞지? 이해됐지? 근데 우리가 선생님 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 마이라고 2가 줬는데 대입해보면 끝나긴 할 거야. 근데 내가 얘를 굳이 대입해서 A랑 B를 구해야 될까?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대입을 또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웬만한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자, 봐봐. 4차 방정식은 우리 2차 방정식 곱하기 2차 방정식의 꼴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맞아?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근이 마일과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 마일과 2를 근으로 가지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오케이? 자, 그거 만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 그냥 그대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얘가 뭐인 거야? 아, 내가 지금 만든 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한테 뭘 곱해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곱했더니 이 모양이 돼야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아, 상수항 맞춰주고 내가 알고 있는 거 1차항 맞춰줘야 돼. 맞아? 근데 한번 봐봐. 내가 1창 1 맞춰보려고 하니까 지금 맞출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맞아? 지금 맞출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 상수항끼리 맞춰. 마이너스 2가 A가 돼야 돼. 맞아? 그리고 여기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A가 있어야 되지. 맞아? 여기까지 확실하지? 그 다음에 1창 맞춰보는 거야. 아,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분의 a여야 하는구나. 맞아? 두 개 곱하니까 몇이야? 2분의 a야. 맞아?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2분의 a가 있어야 돼. 맞아? 뭐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랑 곱했을 때.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한가? 뭐 일단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랑 곱했을 때 1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 너무 작네.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4분의 a x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 그치? 그 다음에 물론 넣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네, 이 방법도 있으니까 알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 요거 3차항 갈 거야. 3차항. 얘랑 얘를 곱하고 마이너스 1과 2x 제곱을 곱하는 거야. 즉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a 마이너스 4가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 양변에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a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4a였더라. 넘겨보니까 5a가
넘겨보니까 18. A가 뭐 5분의 18이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A랑 B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거 내가 중간에 계산 과정에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지. 그치? 아이, 뭔가 실수 나온 것 같더라. 그치? 어휴, 고마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8로 바뀌고 얘가 10이구나. 맞지? 그럼 우리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A가 2면은 사실 이미 다 구했어. B를 구할 필요가 없어. 맞지? 자, A가 2인 거 그대로 대입 한번 해봐. 요거 2분의 A가 2분의 1로 바뀌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해서 0돼. 맞아? A가 2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그럼 우리 얘 최종적인 모양이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x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치? 그럼 나머지 두 근의 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구나 라고 끝내는 방식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혹시? 물론 이 방법 말고 대입해도 돼요. 대입하면 연립하는 걸로 나와가지고 식 자체는 이것보다 간단할 거야. 식 자체는 이것보다 간단할 거야. 대입하는 방식이.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후반부에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알려준 거야. 알겠지? 대입은 해봐야 돼. 대입해서도 한번 풀어봐. 알겠지? 자, 다음 유형 7번.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가 무슨 말일까? 3중근을 가진다는 게 아니야. 중근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요, 인수분해를 먼저 가능한 한 진행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보자. 조리제법 쓸게요. 1, 0,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k. 어때? 퐁당했을 때 똑같지? 맞아? 우리가 퐁당 더했을 때 마3k를 똑같잖아. 그러면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해봐. 1, 마일, 1, 마3k, 3k, 0. 맞아? 이해됐어? 그러므로 얘가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k가 0이구나. 맞아? 자, 여기서 별표, 이제 별표.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맞아? 즉, 겹치는 근이 존재해야 돼. 그치? 그럼 이 겹치는 근이 존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진짜 가장 대표적이지. 얘가 중근인 경우. 맞아? 얘가 중근인 경우. 즉 얘가 뭐야? 비판별식이 0인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이것만 하면 틀려요. 이것만 하면 틀려. 왜? 왜일까? 이유가 뭘까? 얘한테 내가 마일을 넣었을 때 얘가 0인 거잖아. 맞아? 여기에다가 마일을 넣었을 때 만약 0이라면 어때? 중근이 됐지. 왜? 마일과 마일이 근이 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효주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체킹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 노란색 비판별식이 0인 것부터 한번 가볼게. 자, 비판별식이 0이래. 진행 한번 해봐.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데? 1 플러스 12k가 0이니까 우리는 k를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라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어때? 핑크색. 내가 이미 마이너스 1이 근인 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한테 마일을 넣어도 0이 될 때가 있을 거야. 맞아? 그래서 마일 한번 넣어봐. 1 더하기 1 마이너스 3k가 0이니까 우린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맞아? 얘네 두 개의 합이니까 우린 얘는 최종적으로 12분의 7,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 이제 근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거 741번. 얘는 문장만 한번 해석해보자. 문장만. 자, 얘를 봤을 때 일단 보자마자 알아야 돼. 이거 조리대법 안 해도 알아야 돼. 2하고 K 어때? 퐁당퐁당으로 똑같지? 맞아?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야. 오케이? 그 전제를 잡고 갔을 때 이미 실근 양계가 나왔어. 그냥 나머지 두 개가 뭐래? 허근이 나온대. 이거 무슨 말이야? 나머지 하나한테 뒷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거구나. 맞아?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우리 744번 한번 봐봐요. 자,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맞아? 근데 일단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가 언제까지 되는지 한번 보는 거야. 맞아? 근데 보니까 어때? K 플러스 4,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다 더하면 0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미 뭐가 된 거야? 1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성립이 된 거야. 맞아? 그러면 어때? 우리 x-1 곱하기 2차 방정식이겠지. 맞아?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어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돼. 맞아? 그래서 뒷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야. 대신 but 단서 조항이 붙지. 뭐가 붙어야 돼? 1은 아닐 거야. 맞아? 1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면은 중근인 거잖아. 왜? 이미 우리 1이 근인 거 실근 하나를 미리 찾아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것 부분만 주의하면서 여기 파트 쭉 풀어보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다음 유형 8번.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4차 방정식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 외운다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나는 왜 그 근의 공식이 나왔는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왜 나왔는지를 신경을 쓰라고 할 거야. 웬만하면 최고 차의 계수는 A라고 통일합시다.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2차 방정식부터 한번 봐보자. 2차 방정식부터.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몇 개야? 2개야. 실근허근 다 포함해가지고 중근도 그냥 근이 2개인데 똑같은 것 뿐이니까. 알겠지? 이 경우에 어떻게 나온다?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표현하잖아. 맞아? 그러고 얘를 전개해보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거였던 거야. 맞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꺼내줄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바뀌어. x-알파, x-베타, x-감마가 0이야. 맞아? 이거 전개해보자. 자, x 3승은 그대로 나올 거야. 맞아? 근데 x제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전개해봐. 이렇게 나오겠지, x의 제곱이. 맞아? 그치? 다음 x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 나 여기서 x 하나 고르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 여기서 x 고르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 여기서 x 고르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우리는 얘는 그냥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라고 나온다고. 맞아?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어때? 마알파, 마베타, 마감마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됐을까? 이해됐어? 우리가 얘를 결론적으로 뭐 여기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 아무거나 쓸게. ax 3승, bx 제곱, 그리고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를 우리 a로 묶을 수 있겠지. 맞아? 한 대, 3에 한 대? a로 묶어. 그럼 얘 어떻게 나와? x제곱, 미안해. x 3승, 그리고 a분의 b x제곱, 그 다음에 a분의 cx, 그 다음에 a분의 d라고 나오니까 뭐가 된다? 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각각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a분의 d가 되는 거야. 그대로 말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것 때문에 근각에서의 관계가 나온 거야. 알겠어? 4차도 동일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알겠지? 근데 4차에서 쓰이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어. 내근의 합과 내근의 곱. 알겠어? 이거 말고 웬만하면 안 쓰여.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45번. 풀어야 되나? 한번 풀어만 볼까? 자, 일단 요거 마지막 거 한번 봐봐. 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의 합이야. 분모부터 통분해줘야겠다. 맞아? 그러니까 분자가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돼. 맞아? 자,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곱은 뭔데? 아, 마이너스 6이었지. 세근의 합은 뭔데? 마이너스 3이었지. 아, 2분의 1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여기 부분은 좀 너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 9번입니다. 오늘 우리 유형 9번까지만 하고 딱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유형 10번까지 할까? 하고 싶긴 한데 하지마. 알았어. 유형 9번까지 여기서 마무리할게. 자, 752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x 3승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저렇게 얘기를 한대요. 맞아? 자, 너무 하기 싫을 거야. 선생님도 이런 문제 보면은 너무 이거 노가다라서 하기 싫어. 근데 근각예술 관계를 이용을 해보자. 요 친구 우리가 만들어낸 친구의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었던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 세 근의 합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a야. 맞아? 얘가 세 근의 합이라고. 맞아? 우리 이거 세 개 더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분모를 통분해주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각예수의 관계가 나와. 맞아? 이해됐어? 다음 B는 어때? B는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통분해주면 뭐가 나와?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나올 거야. 맞아? 마지막 마이너스 C는 어때? 세근의 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온다고?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어때? 위에 거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자, 그러면 사실 여기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말해서 난 좀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 부분은 쉬운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56번 딱 한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있대. 맞아? 근데 뭐야? f1은 3. F3은 F5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세 개가 연립된 게 있어. 맞아? 이해됐지? 자, 우리 이거 2차 방정식과 관계 선생님이 많이 했었잖아. 맞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 뭘로 설명했어? 2차 함수와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와 상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는 무시하고 요거 그냥 그대로 우리 어떻게 선생님이 배우기로 했어? 아, fx라고 하는 친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내가 x한테 1을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5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해주자고. 맞아? 그리고 봐봐 뭐라고 했어? 모든 근의 곱이 궁금해. 곱이 뭐가 궁금한 거야? 상수항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궁금한 거잖아. 맞아? 상수항만 봐. 마3, 마5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5지. 마이너스 15랑 마이너스 1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6이지. 답은 몇이야? 16이다. 라고 하고 끝나는 문제였던 거야. 알겠어? 요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어? 만드는 거 연습은 꼭 해야 돼. 안 쓰이는 날이 없어.
학년이 올라가도 안 쓰이는 날이 없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함수 그래프 안 쓰는 단원을 본 적이 없어. 진짜. 학년이 올라갔을 때 나 그래프 안 그리는 거 본 적이 없어. 심지어 확률과 통계마저도 그래프를 그렸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 확률은 안 그리고 통계가 그리는 거긴 하지만 웬만하면 진짜 그래프는 다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무의식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을 만들어주고 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